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많은 전라북도의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곳이 바로 터미널인데요. 그 도시의 첫 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라북도의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떠올릴 때 어떤 인상을 먼저 받게 되십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은 40년 전 지어진 건물로 낡을 대로 낡아 있습니다. 몇 년 전 내부를 일부 수리했지만 하루 9천여 명이나 이용하는 시설로 보기에는 비좁고 불편함이 큽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전주를 처음 방문한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는 무리입니다. 전주는 좀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화장실 같은 그런 경우나 KTX는 물론 고속 시외버스 시설까지 타 지역에 비해 노후되고 뒤떨어진 모습이 오늘 전북의 교통 현실입니다. 협소한 공간 그리고 낙후된 시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이전과 신축 문제가 거론이 됐었죠. 그래서 번번이 그때마다 무산이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과 신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전북고속 측에 출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일관되게 시기상조다 이런 답변만 반복을 하고 출연을 어렵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기왕이면 시청자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도 명명백백히 밝히면 오히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일단 이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낙후 문제, 이전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일 같아요. 지금 건물도 70년대 건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 논의된 기사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반 기사까지 나오던데요. 그때도 뭐 이전한다는 공론화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공론화 과정 이후에 좀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외버스 터미널은 원래 1973년도 건축한 이래 지금 46년 된 낡고 노후가 된 신축을 해야 하는 그런 시민 공감대와 함께 터미널의 운영 주체인 우리 전북고속 측에서도 신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사실은 있었죠. 고속버스 터미널은 지난 2016년도 이미 신축이 되었고요. 네. 전주역은 우리 선상 역사로 2023년까지 신축 계획이 있으나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만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간 전주시와 우리 전북고속 측에서는 시내버스 터미널 신축을 위해서 지난 2016년도에 상가주 또는 이제 토지주 또 이해 당사자와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나 보상가나 보상가 방법의 어떤 이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에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토지주, 상가주 그 토지 매입 관련한 그 갈등은 이제 그 자리에 신축해서 현대화를 한다는 그 문제인 것이고 예전에 2016년도 당시에는 고속터미널이랑 시외버스 터미널을 다 같이 한 곳으로 옮기자 이전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게 무산됐나요? 그렇죠. 2002년도에는 그 효자동에 있는 그 서부 신시가지 나들모 인근으로 통합 이전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됐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이제 월드 경기장 주변에 우리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 이전을 추진하였었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터미널 내 소규모 상가들이든가 주변 어떤 상인들의 반대로 사실은 이전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대로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합도 통합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자체는 사실은 그걸로 수면으로 가라앉은 상태였었죠.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인 것 같은데요. 돈이요? 예. 사실 함께 이제 옮겨가면 좋죠. 자, 이 부지 매입 비용하고 신축 건축 비용만요 얼추 따져보니 그때 대략 한 1,500억 정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양쪽 전주시도 그걸 뭐 다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물론 시와 이제 민간업자가 반반씩 투자를 하는 이제 이른바 우리가 제3섹터 그 방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액수가 돼버리니까 들기가 너무 버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사실은 지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기다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냥 손을 지금 놓게 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으로. 근데 이제 저게 일반 전주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은
복합버스 터미널이다, 고속터미널이다, 시외버스 터미널이다,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고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여기까지 안 가고요. 그 전주 같은 60만, 70만 도시에 공용 버스 터미널이 웬 말입니까, 진짜. 터미널 앞에 보면은요, 그 낡은 건물에 전주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이 있거든요. 전 공용자 들어가는 터미널을 진짜 이런 단위에서는 여기밖에 못 봤거든요. 제발 그 주변 외관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마음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요. 내부는 2007년도인가 한번 리모델링 했어요. 예. 네, 한번 리모델링 했는데 더 이상 기대도 많이 안 해요, 사실. 근데 그 외관이라도 조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전주역만 첫 마중길인가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도 첫 마중길이에요. 그런데 뭐 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청 그 민원 게시판 들어가 보면 터미널 앞에 그 택시 기다리는 승차장 그 주변과 관련된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전주 시민 입장에서는 그 외관, 그다음 그 주변 환경만 조금 더 바꿔주면 훨씬 더 나아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서비스나 어떤 장소성에 대한 것은 전혀 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도 거기 이제 가끔씩 가면 일단은 뭐 쾌적한 걸 떠나서 이제 도로변에 가로 환경 자체가 되게 열악한 것 같아요. 나오면 되게 산만하고 어떤 때는 되게 위험스럽고 택시 정차 구간도 명확하지 않고 또 여행객들이 짐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불편함도 있고 이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은 좀 많이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전북고속이 이전은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도로도 넓히고 해서 그 자리에 좀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 인근의 토지주나 상가 건물주와 좀 매입비 가지고 다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입장 차이가 큰가요? 사실 크지요. 현재 보상 문제에 있어서 전북고속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비용을 적게 들여서 신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상가주 분들은 당연히 자기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차이가 너무 현재 크다 하는 거고 뭐 또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전북고속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감정가의 기준에서 어떤 협상을 자꾸 제안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상가주분들 입장에서는 현 시세를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 시가와 감정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전주시가 어느 정도 시비로 보조를 해줘서 전북고속 측 자부담을 좀 줄여준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주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가 보죠. 실질적으로 전북고속이 그런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뭐 행정적인 뭐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원하는 방법도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다 보니까 과연 전주시에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터미널을 신축하세요.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보시기는 재정 여건의 부족보다는 전북고속의 의지가 조금 약하다고 아무래도, 보시는가 보네요. 어떤 근데- 의지를 좀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저는 솔직히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도 마음에 안 들고 전북고속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 입주해 있는 상가분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이유를 살짝 말씀드리면 상가분들은 저희 일반 거기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 터미널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일대 음식점은 전주에 있는 식당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분들이 슬럼화되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어떤 음식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서비스 개선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전북고속은 최근에 많이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도 붙여놓으셨어요. 도민과 함께한 100년에서 전북 고속에 대한 기억을 모집합니다 해서 우리 향토 기업이라고 광고를 해요. 그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가는 버스 회사라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금호 측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과 통합해서 하자고 5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계속 금액 부풀려가지고 막았잖아요. 그러면 전북고속에서 막았으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비전을 5년간 제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에 대해서는 이게 2019년도 전주시 주요 업무 계획인데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얘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심이 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 군데 다 각자의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걸 꼭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속버스 터미널 신축으로 지어졌을 때 이미 시외버스 이전은 글렀다 이러시더라고요. 고속버스 터미널 내려와서 거기서 환승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KTX 통과하고 고속버스 잘 안 타요. 역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외버스 터미널 역 근처로 옮길 수 없습니까? 사실? 역으로 내려와서 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환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전북고속과 그 주변 상가 분들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세금의 보전을 받을 때까지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창피함을 당하면서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지 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좀 동의를 좀 하는 바이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전북고속은 사실 민간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공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북고속의 입장은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자 전주시가 급해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지원을 약속하고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 세월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앞을 지나서 학교를 다니고 다 그래봤지만 사실 전북고속 굉장히 정말 잘 나갔었던 그리고 한때 굉장히 많은 부를 또 축적을 했었던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도 됐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조금은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상력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그 상가하고도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를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협상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 내 것을 100% 주장하고 달성할 수 있는 협상은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북고속 측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조금은 더 유연한 자세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정말 한번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그 방법들을 갖다 좀 모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2016년도에 이 사업이 공론화됐을 때 상가 그 건물주들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도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그 자리를 전주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전주시가 상가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권리 행사에 제약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전주시가 전북고속 측에도 그러한 좀 강제력인 권한을 행사해서 더 사업을 추진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까? 글쎄, 현재 행정적으로는 그런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네. 나름대로 전주시가 모든 걸 다 해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현재 현재 행정력 상태에서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센터장님, 도시재생 관점에서 좀 지혜를 내려주시죠.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 난제를? 공공재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주체들이 시민들도 있는 거죠. 시민사회도 같이 이 문제 논의할 테이블에 협상자일 수도 있고 수요자일 수도 있고 단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토론자 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아까 그 들어가는 재원과 투자 어떤 내부적인 이권 문제라고 풀면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이걸 지역사회에 공론화시켜서 진짜 전주시 이상 공공재의 성격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 구조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들 간 사회적 합의가 재생사업의 전 핵심으로 봐요. 네. 이 논의가 벌써 10여 년째 흘러왔잖아요. 근데 아까 논리의 구조를 보면 재원이 얼마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또 이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고민해봤잖아요. 근데 아마 이 시간을 다르게 보냈다면 좀 더 다양한 입장과 논의를 좀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만들어낸 시간을 보냈다면 어떤 이권 계산이 아니라 좀 다른 결론이 지금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터미널이라고 하는 속성은 원래는 사실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사유주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은 당연히 공공재가 맞는 거죠. 그렇죠? 공공재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무임승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 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해놓는 것을 나는 나중에 뒤에
나의 어떤 기여 없이 내가 그걸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무임승차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도 어렵게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그냥 내버려 뒀었을 때 이 상황이 개선될 것인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교통권에 대한 전문권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독점적인 지위까지 부여받은 그런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쉽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재생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야지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의 관점 속에서 중요한 행위 주체 중에 하나는 물론 시민사회이고 시민들이겠지만 또 하나는 저는 행정입니다. 전주시와 같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통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었잖아요. 딱 뜨다가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교통 기반을 두고 이 지역을 갖다가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방향은 밀고 짓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오히려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지금 가자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전북고속은 예. 이사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급한 마음이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상권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는 상권 생계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저는 상인분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상권에 대한 권리가 있으시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인분들이 지역사회와 좀 다른 방식의 자기 상권을 개발한다거나 또 제한한다거나 하면 전북고속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자기가 좀 자세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렇죠. 역세권 개발 보면 상권하고 같이 연동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구조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일단은 지금 상가주와 전북고속 측 사이에 어떤 흥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해당 상가 부지 매입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지에 신축하고 현대화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가령 뭐 주차나 교통 혼잡이나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되나요? 물론 이제 그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할 겁니다 아마. 물론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그 우리 터미널 인근에서 우리 그 지금 현재 금암광장이라고 그러죠. 예. 금암광장까지의 거리가 거의 한 500m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거기까지 아마 도로가 또 확장이 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교통 문제까지 거의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그 사유지 매입한 것에서 도로 확장 문제까지 그렇죠. 거기 한꺼번에 해결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전북고속 측이든 상가주분들이든 어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이 해결이 풀리지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개인 어떤 그 금전적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접근한다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북고속 측이나 상가주 입장에서 조금은 더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어떤 전주시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협상 문제도 제공을 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한 줄 총평만 돌아가면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이익 갈등의 장이 아닌 공공의 선을 위한 장이어야지 된다.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선조 조상님들은 의관을 정제하지 않으면 인사도 안 했거든요. 다 씻고 의관 정제하고 인사했습니다. 창피해요,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근데 이거를 저는 향토기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향토기업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회사에서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우리 전주시의 심장입니다. 심장을 죽이지 말고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상가주 그리고 시청, 그다음에 버스 회사까지 3자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양비론을 넘어 3비론까지 나오는 걸 보고 시민들이 얼마나 통쾌하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조사한 전라북도 관광산업 현황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관광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 경관은 만족하는 데 비해서 볼거리나 체험 프로그램은 빈약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콘텐츠 부족이 언급되곤 하죠.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닌 콘텐츠를 일단 요즘 젊은이들의 관광 문화와 트렌드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